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만경강 하구에 있는 구포구 군산 하제마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이 빼어난 풍광을 지녀서 조선 선비들의 필수 유람지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해방 이후 한때 주민이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미군 기지가 들어선 뒤에 점차 삶의 터전을 내어주면서 주민들 뿔뿔이 흩어져 나갔고요. 지금은 수백 년 자란 팽나무만 외롭게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팽나무마저 이 조만간 미군 측에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 마을의 사연 더 기구하게 느껴지는데, 잃어버린 동네 하제마을의 사연 좀 더 자세히 들어봅니다. 하제마을이 고향이신 군산발전포럼의 김경욱 부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김경욱입니다. 네, 자 하제마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을이에요? 사만금 개발과 아마 미군 기지가 없었으면 지금보다도 더 훨씬 많이 알려졌겠죠. 지금 뭐 TV나 그 방송을 보면은 그 오천마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하제마을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고향이 하제마을이시라고요? 저는 저 하제마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고요. 그 하제마을 주변에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선현초등학교라고 지금 폐교가 됐습니다만은 그 앞에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을 정도면 마을 자체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에는 그 하제마을 그 600년 그 팽나무 바로 앞에 네. 분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971년도 그 선현초등학교가 새로 생긴 거죠. 네. 선생님이 다니실 때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많았어요. 저는 그 학교는 다니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교전에 그 비행장 정문 부근에 있는 옥봉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가 한 3학년 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그 인근에서 계속 사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태어나서 인근의 마을에서 태어나서 언제까지 그러면 사신 거예요? 20대 중반까지는 거기서 20대 살았던 중반까지. 것 같아요. 예. 네. 마을을 떠나신 이유는 교육 때문에? 뭐 교육 때문에 네. 뭐 직장 뭐 직장 서울로 이런 것 직장 때문에? 찾아서 갔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제가 29살 때니까 아마 한 90년 정도 됐을까요? 90년 네. 정도에 떠나셨고, 네네. 네, 태어나서 20몇 년을 사시다가 이제 그렇게 떠나시고 다시는 이제 정착을 위해서 돌아오시지는 못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한 20년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하제마을 이야기 역사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여기가 섬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옛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지도로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고 그 지도를 봐도 육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네. 1911년 일제가 발행했던 지도가 있어요. 네. 그 지도는 아마 군사용 지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하제마을 부근에 비행장 부근에 보면 옥구 저수지라고 있거든요. 네. 그 저수지 주변을 보면 포구들이 있어요. 네. 하제 포구 같이 뭐 거사포, 뭐 둔산포, 뭐 돌포 그런 포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거기는 배가 물이 드나드는 아마 갯벌이었다. 물이 없을 때는 이제 걸어서도 갔을 정도가 됐겠고, 네. 물이 많이 들어오는 날은 못 갔을 테고, 뭐 그런 정도 추측이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도 뭐 그런 상태예요? 아니면 지금은 뭐 다리가 놓인다거나 뭐 길이 새로 닦였다거나 지금은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거예요? 일정 때, 네. 일제 강점기 때 그 후지간타로가 거기에 이제 옥구 부리 농장을 만들면서 네. 거길 전부 매립을 했죠. 매립을 만들었죠. 했군요. 예. 네. 동지를 만들어서 지금 군산시시 있잖아요. 네. 군산시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옛날에 그 제방했습니다. 하제에서
그 언덕마을까지 가는 그 제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립을 하면서 이제 제방이 쌓였을 거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연결이 됐는데 그 이전은 그럼 사실상 이제 섬 그렇게 물이 맞습니다. 들어오면 섬이 되고 예. 빠지면 또 연결될 예, 수도 예, 있는 예. 그런 곳이었을 예. 것 같다. 네, 이게 마을의 역사가 이제 상당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이 조선 선비들의 필수 유람지였다 이런 소개를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 최치원 선생이 풍류를 즐기기도 했다.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네, 그 1530년도에 발행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 보면 서예 최치원 선생을 거기서 말을 하는데 최치원 선생 말을 하는데 누정편에 보면 자천대는 서쪽 해안에 있는데 지세가 편편하고 샘과 물이 좋아 즐길만하다. 세상의 전하기는 최치원이 놀던 곳이라 한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치원 선생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최근에 근세 그러니까 조선 말기쯤 1895년도 옥구현 읍지 군산이 옛날은 옥구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옥구현 읍지에 보면은 거기에도 그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고적 자천 고적조에 자천대를 일컫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최고원이 독서하던 곳으로 서쪽 해변 중제마을 백사장 심리 그 안에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헌들 내용을 보든지 아니면 옛날 고지도를 보면 네. 중제마을이란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중제마을이 자천대라고 표기가 돼 있는 그런 네. 지도가 있어요. 그런 사료들을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될 그렇죠. 수 있는. 예. 네. 그러니까 조선 시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이 원래 하제마을의 정확한 주소가 이제 군산 옥서면 선현리. 그렇죠. 네. 옥서면이라는 것은 뭐 이제 이후에 생긴 것이고요. 네. 선현리라는 말은 원래 마을 이름이 선현리예요?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예, 그 선자 신선 선자하고 인연할 때 연자. 그래서 선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옥서면 그 부근에 선현리에 사는 백성들은 네. 아마 그 최치원 선생님을 신선으로 신선 비유하지 않았을까. 네. 최치원 선생님 보면서 네네 그랬겠죠. 그래서 최치원 선생님이 머물다 가셨던 그런 마을이니까. 네네. 그래서 선현마을. 예, 선현리, 예, 선현마을. 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에 이제 육지가 됐다, 이제 매립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군산이 1914년부터 매립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매립을 시작해서 지금 선현리 하제마을 그 주변에 그 비행장이 그 주변은 군산시에서 해망동에서부터 그 산맥이 쭉 이어집니다. 네. 군산 시시에 있는 정문 앞에 그 언덕마을까지 쭉 이어지는데 거기는 전부 예전에는 다 바다였어요. 갯벌이었어요. 네. 거기를 다 간척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다 농지가 돼 있죠. 네. 저도 물론 거기에서 태어났고요. 옛날에 보면 그 저수지 그 북쪽으로 거기는 북대지라고 그랬어요. 그 저수지를 경계로 남쪽은 남대지 그랬는데 북대지라는 말은 일본 자경농들이 이주해 와서 네. 마을을 형성해서 농사를 짓던 그런 마을이었고요. 북대지, 남대지는 남쪽에 있던 말이겠죠. 저수지 남쪽, 남대지는 조선인 소장농들이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거기에 이제 마을 이름들도 어디 뭐 오산촌, 구호촌, 뭐 칠호촌 뭐 그런 마을 이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은 거의 그 전에 살던 주민들이 이주해왔던 동네 이름을 땄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에 이제 조선을 수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농지들을 대거 일본에서 건너온 이제 그 결혼하는 청년 처녀들을 모아다가
뭐 여기 옮겨와서 결혼하면 뭐 땅을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모집을 할 때 가족을 전체 이주하는 걸 기준으로 했답니다. 가족을 전체 올 때 뭐 300원씩 준다. 네. 이주해서 뭐 얼마씩 준다.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매립을 하고 간척을 한 거고. 네. 간척을 했던 것이 서해안에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많죠. 네. 부안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그럼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제마을 거기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이제 그 섬이었던 곳이 어쨌든 육지가 된 셈인데, 근데 일제 때 또 거기가 비행장이 된 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제 일제가 뭐 한참 30년대 그때 가면은 아주 굉장히 자본주의가 극대로 치닫고 또 힘을 한창 많이 쓸 때니까 네. 일본이 그 전쟁도 많이 뭐 국제전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쌀 같은 것도 쌀도 가져가야 되고. 그런데 규준에 있는 땅들은 비싸니까 네. 거의 그 군산 주변에 있는 그런 지금 간척한 농지는 개벌이니까 거의 공짜였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비행장이 조성됐던 거, 비행장이 조성됩니까? 비행 학교가 조성이 된 겁니까? 가미가제 특공대를 거기서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가미가제 특공대가 거기서 훈련을 했어요? 네, 그랬다는 것 같아요. 하제마을에서? 예, 아니 하제마을 그 비행장. 그 비행장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그 즈음, 그렇죠. 네, 만주 침략 뭐 이렇게 진행되던 39년, 뭐 40년, 그렇습니다. 41년 예. 이때에 가미가제 특공대가 교육됐던 곳. 그렇습니다. 네. 그 자천대도 1941년도에 그 활주로에 포함되면서 옮겨와서 지금 옥구읍성 내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미군 기지가 이제 그 이후에 들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미군 기지가 들어선 건 언제쯤이에요? 해방 이후에. 해방 직후니까. 바로 그러면 그렇죠. 네, 일제가 물러난 자리를 그대로 미군이 그럼요. 진주를 했던 거군요. 안타깝죠. 네. 이렇게 해서 미군 기지가 됐고 또 한국 전쟁 과정에서 한 차례 또 홍역을 치렀다고요? 이건 어떤 거예요? 그때는 인민군이 막 밀고 내려와서 아마 오랜 기간은 아니었고 9.28 수복이 있었으니까 아마 9월쯤 7월에서 9월 정도 그 당시에 인민군들이 주둔을 했던 것 같아요. 인민군이 거기에서 주둔하고. 예. 네. 전현희 주변에 사는 그 어르신들 옛날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인공 때 부역을 했답니다. 가서 주민들이 인민군들 시키는 부역을 했다는. 뭐 강제로 가서 한 거겠죠. 아니 부역하고 또 그런 일도 많잖아요. 또 국군에 의해서 수복되고 나면 부역자들 찾아내서 또 처형하고 학살하고. 네,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예, 하제마을은 그게 드물었지만 네. 이쪽 군산에 있는 미령동 그런 데는 굉장히 많았죠. 네. 참 말씀 들으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그 아픈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네요. 하제마을이. 굉장히 아프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냥 단순히 땅값이 좀 싸다는 이유로 군사기지가 된 건지 아니면 또 그럴 만한 어떤 지리적 여건 이런 게 있었던 건지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언급했던 신중 동국 여지성남에 보면 봉수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도 봉수를 운영했어요. 그럼요. 네. 가해시대 때도 봉수를 운영했으니까요. 저 부안 길곳에서 받아가지고 그 영변산 사자암 봉수에서 받아서 화산 봉수에 전해서 화산 봉수에서 다시 군산 해망동에 있는 전방산 봉수로 보내서 전방산 봉수에서는 다시 오성산으로 오성산에선 다시 그 서천으로 그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봉수가 운영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요 상평마을에 있는 옥구읍성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보호하기 위한 관방 시설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읍성을 방어하는 최전선인 셈이네요. 그렇죠. 네. 신선이 논일던 그런 풍광이 좋은 또 선비들의 유람지로 유명했던 이곳이 언제부턴가 또 군사기지가 되어서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이제 삶 자체가 그런 변화 속에서 많이 부침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비행 학교가 있었으면 일단 비행기가 뜨고 내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투기 소음. 아우. 어떻게 살아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 청력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청력이. 뭐 그때 저희 학교 다닐 때도 학습권도 많이 침해를 받은 거죠. 시끄러우니까. 학교 다닐 때도. 예. 네. 최근에 뭐 2009년 그때쯤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보상을 받고 지금도 이어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에야 뭐 소음 규제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군사적 목적 이런 이야기 한마디면 사실 주민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고 감수하면서 감내하면서 맞습니다. 살았어야 될 그런 세월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 미군 기지도 예. 그건 이제 비행 그 기지 이런 걸로 활용을 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또 그 이후의 미군 기지 이런 걸 통해서 격동의 시기를 겪어왔는데 또 한때는 이 마을에 수천 명이 거주할 정도로 규모가 좀 커졌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nhân 초등학교가 새로 개교를 할 때 그쯤에서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어요. 70년대? 그렇죠. 네. 70년대. 70년대도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분교가 넘쳐가지고 새로운 학교를 개설을 할 정도였으니까 여수, 신안, 뭐 목포, 전라남도 쪽, 그다음에 막 가깝게는 전북에서는 부안 그런 쪽에서도 많이 화재로 이주를 해 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럼요. 네. 엄청 많이 몰려왔죠. 이유가 뭡니까? 화재에는 그 어표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화재 포구에는 화재 포구 선착장이 있는 데는 옛날에는 갯벌이었는데 네. 점점점 조개를 잡아서 그 조개 껍질하고 그 조개 속에 있는 모래하고 섞여서 그렇게 된 땅입니다. 없었던 네. 땅이 생긴 거죠. 아마 우리 후손들이 한 1000년, 2000년 지나서 발굴을 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폐총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화재 마을 자체가 그렇다고요? 지금 포구 있는 포구가 네. 포구 있는 데가 네. 진짜 조개 무덤이네요. 조개 무덤이죠. 네, 이거 언젠가는 좀 발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갯벌이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1970년대 그렇죠. 기준으로 해서 네. 네, 그렇게 수천 명이 이제 이렇게 상활할 정도로 번성을 했던 곳이 그 뒤에 다시 또 순환을 겪게 된다고요? 그건 이제 새만금 개발이죠. 사실은 새만금 개발을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산업단지를 유치한다, 어떻게 개발을 한다. 최근에는 뭐 스마트 수변도시를 세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 화재 포구를 근본으로 해서 삶을 영위하던 분들은 그 보상금은 좀 받았지만 지금은 다 모두 후회할 거예요. 뭐 잠깐 거기 어머님들 잠깐 조개 뭐 캐러 간다든지 아니면 많이 잡아온 조개를 깐다든지 그런 데 가서 일을 잠깐씩만 해도 그냥 하루에 돈 10만 원 벌기도 쉬웠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보상금 때문에 하재 주민들끼리도 서로 간에 인심도 사라지고 피폐해지고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하재마을은 새만금 방조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안쪽이니까 그렇죠. 내측이니까 갯벌은 사라지게 되는 그렇죠. 거고 갯벌을 터전으로 해서 삶을 꾸려갔던 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네, 그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마을이 사실상 뭐 풍비박산 났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뭐 몇 분이나 거기서 사세요? 지금 현재 계신 분은 2가구 계시더라고요. 2가구요? 수천 명이 사시던 마을에서 예, 2가구? 네, 전부 다 떠났습니다. 네. 그 주변 하재를 들어가는 그 도로 주변 안쪽으로는 전부 다 수용이 다 끝나가지고 전부 다 지금은 미군 기지화로 돼 있습니다. 보상 받고 수용해서 예. 네 끝나고 하재 마을만 이제 넘어갈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럼 기존의 마을 분들이 사시던 곳이 미군 기지가 확장이 됐어요? 거기까지? 그렇죠.
확정이 된 거죠. 국방부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네. 미군 기지에 공여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곧 그렇게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지금 군산 기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미국 군산 기지가 왜 그렇게 확장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제 그 동두천이나 그쪽에 있던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옮겨가고 나머지는 뭐 군산 병전 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지역에 있던 미군까지 그렇죠. 옮겨오는 거예요 군산으로? 네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지금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이제 보상받고 떠나고 지금 두 가구 남았지만 네. 이분들도 그러면 곧 떠나시겠네요. 떠나야죠. 네. 최근에 가보셨죠? 네, 최근에 한 2번 가봤습니다. 거의 뭐 황폐화됐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집은 다 무너졌고요. 다 파헤쳐져 있고, 그 나무만 지금 600년 된 팽나무하고 네. 200년 된 그 소나무만 우뚝 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600년 된 팽나무, 200년 된 소나무. 옛날 당산나무였거든요, 소나무가. 그 팽나무 있는 데는 옛날에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던 데고요. 그런 것만 남아 있는. 예. 네. 그래서 팽나무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뭐 생각 같으면 공여 반대, 철폐 그러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남아 있는 화재를 상징하는 그 두 그리 나무라도 좀 보존을 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재 마을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나무가 그 팽나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그 조종환 기자님하고 같이 들러보면서 기사를 좀 냈었는데 네. 그거를 보고 전화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를 많이 왔었어요. 하재에 살았던 사람이다. 너무 고맙다 그 얘기를 해줘서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네. 같은 데도 그랬고요. 그야말로 이 상징적인 존재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네. 미군 기지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요. 뭐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는데 지금 군산 시나 뭐 어디 저 시의회나 그런 데서는 관심을 좀 최근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네, 관심을 가져요. 예, 지금 네. 군산 시민들이 좀 많이 알려지니까 시민들 좀 찾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시의회도 운영위원장 하던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 하던 김중신 의원, 네. 송미숙 의원 두 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도 왔더라고요. 저희도 함께 하고 있으니 힘을 내시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네.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지키는 방법이 나무를 이식하는 겁니까? 이식은 힘들다 그래요. 아 이식은 힘들어요? 예, 나무가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이식할 수 없는 오래됐고. 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을 지금은 저 울타리를 다 쳐놓고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거기만 빼놓고 우리 한국에서 그 미군에 넘겨줄 때 그 네. 부근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그 부근은 제외하고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네.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게 좀 힘들다면 또 차선책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그 땅이 국방부 소유인가요? 네, 다 수용을 했으니까. 국방부 소유고 국방부에서 이제 미군한테 공여를 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가 만약에 이 팽나무를 지키겠다. 그럼요. 그런 입장을 갖는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그 지형상 예를 들어 미군 기지가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미군 기지 한 가운데다가 거기만 미군 기지 아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방부 네. 땅이지만 그 출입문들이 있으니까 매일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 대안을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뭐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한두 번씩 갈 수 있는 날을 정해서 네. 할 수 있으면 되고. 아니 우리나라 땅인데 왜 우리나라 국민이 미군의 허락을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게 돼야 되는 그런 안타깝습니다.
건지 잘 이해는 선뜻 안 되네요. 안 되죠. 예. 네. 아니 근데 지도상에서 또 그 하재마을 그 미군 기지 부분이 거기가 지도상에도 안 나와 있다면서요? 예, 네이버 지도에 네. 그 찾아보면 거기는 군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냥 뭐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나오고 있어요. 선현리라고만 써 있습니다. 아니 공식 주소상 캘리포니아 예, 주예요? 그렇게 돼 있다. 모든 미군 기지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재마을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아니 국방부 입장은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제가 오늘 오면서 김중신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중신 의원 말씀은 국방부가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똑바른 그 답은 없었다. 그런 말씀하시고 만일에 그게 의사는 전달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으니 지켜봐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단순한 그냥 나무 하나로 생각하지 할 일은 않았으면 아니죠. 좋겠어요. 네. 말씀 나누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사실 역사가 그대로 묻어 있는 그런 나무네요. 그렇습니다. 네, 굴곡의 역사. 그리고 네, 순환의 하재마을이 지금 뭐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전혀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6.25 이후에 지금까지 또 새만금 지금 하재마을까지 이제 사라질 위기가 되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저는 뭐 일단 하재마을에 있는 상징하는 두 나무를 지키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군산의 그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에 옥구읍성을 훼손 위기에 있는 옥구읍성을 제가 어떻게든 막아냈습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네. 근데 보존은 이제 됐는데 누구든 훼손은 못합니다. 그러나 보존이 문제가 아니고 네. 복원을 해서 군산 관광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잃어버린 어촌 하재 마을을 찾아서